13번.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이거는 재생에너지원의 사용은 권장되어져 왔다. 현재 완료 수동태. 그리고 이거 increase가 당연히 증가하다, 증가시키다 이거잖아. 이것 때문에 얘를 오해할 수가 있어. 이게 증가하다니까 뭐 증가해서, 증가시켜서 뭐 이런단 말이야. 조심해야 돼. increase는 점점 더. 그래서 이와 같이 요 조심해야 될 ly가 한 10개쯤 있어. 이런 거. nearly. 이거 near 보고 가까이 하면 안 돼. 거의야, 거의. 나는 거의 2년 동안 이곳에서 일해왔다. 거의. lately, 늦게 아니야. 나는 최근에 그로부터 소식을 듣지 못했다. 최근에. highly, 높게 아니야. 그녀가 그다지 그렇게 매우 늦을 것 같지는 않다. 매우야, 매우. 그리고 이거 possibly는 possible 때문에 가능하게 라고 오해를 많이 하는데 아니야. maybe야, maybe. 아마도야, 아마도.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한 거. 점점 더. 그 다음에 이것도 짧게가 아니라 곧. soon이야, soon.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것도 이 단어를 아시는 분은 necessary, 이게 필요한 이니까 이게 뭐 필요해서 인 줄 아는데 아니라 반드시 필연적으로야. 그러니까 진정한 영웅이 반드시 강하지만은 않다. 그 다음에 이것도 열심히가 아니라 거의 몸을 않는. 이거 not. 이것도 rarely도 좀처럼 몸을 않는 not. 그리고 이것도 크게가 아니라 주로야. 그 다음에 이것도 뭐 이해할 수 있게 뭐 이런 거 아니라. 마지막 readily도 준비 아니야. easily 쉽게야.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돼. 괜히 기존에 알고 있는 단어와 뭔가 연관이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 이런 애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 이따가 다시 정리를 하고. 그래서 여기도 다시 하면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재생에너지원의 사용이 점점 더 권장되어져 왔습니다. 로서. 하나의 방법으로서. 무슨 방법? harmonize. 그거 생각하면 돼. harmony. 좋아. harmonize A with B. A와 B를 좋아. 그러면 요게 A, 요게 B네. 그러면 A와 B를 조화시키는 거야. A와 B를 조화. 첫째, 필요성. 무슨 필요성? Secure electricity supply. 요거래. 그러면 전기 공급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 요거와 전기 공급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 다시 전기를 안 쓰는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특히 요즘 유럽은 겨울이 이제 막 다가오면서 걱정이 태산이지. 러시아 전쟁하면서 러시아에서 유럽에 천연가스를 공급을 하잖아. 근데 유럽이 우크라이나 편을 드니까 러시아가 이 괘씸한 것들 천연가스 공급을 끊어버렸잖아. 그래가지고 지금 이 겨울 다가오면 이제 난방비가 어마어마하게 들겠지. 그동안에는 값싼 그 시베리아 천연가스를 쓰다가 이제는 못 쓰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올겨울 되면 뭐 천연가스 가격이나 이런 게 또 한 번 또 뭐
폭등하고 막 이러겠지. 보면 우리나라도 조금 관련이 좀 있을 거야. 그나마 우리나라는 전기하고 가스는 뭐 거의 국가에서 이제 관리를 하니까 이렇게 막 가격을 팍 엄청나게 올리거나 뭐 그런 일은 좀 적으니까 좀 다행인데, 미국은 나라에서 전기를 만들지 않아. 그냥 일반 회사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공급해. 그냥 일반 사기업에서. 그래서 만약에 원가가 많아지면 걔들은 바로바로 가격을 올려.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갑자기 팍팍팍팍 커지겠지. 아무튼 다시 하면 어떤 방법이냐? 전기 공급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과 그리고 환경 보호 목적, 이 두 가지를 조화시키는 방법으로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재생에너지의 사용이 점점 더 권장되어져 왔습니다. 꼭 뭐 해석을 한 번에 멋있게 할 필요는 없지만 다시 한번 한 번에 한다고 치면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재생에너지원의 사용은 전기 공급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과 환경보호 목적을 조화시키는 방법으로서 점점 더 권장되어져 왔습니다. 자꾸 나라에서 강조하고 권장하잖아. 하다 보면 전기차 같은 거 이렇게 사면 나라에서 이렇게 보조금, 구입 보조금도 이렇게 주고, 전기차 사용하면 그 시에서 운영하는 그 주차장 요금도 50% 감면해주고, 나라에서는 고속도로 통행요금도 50% 깎아주지. 아무래도 빨리빨리 좀 사라, 좀 친환경 차를 구입하세요, 뭐 이런 거겠지. 그러나 또 사용은, 그 재생에너지원의 사용은 또한 함께 온다니까 따라온다. 그것 자신의 결과, 그 자체의 결과를 동반한다. 함께 온다니까. 그리고 요것도 했는데,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관계 대명사 앞에 컴마가 오면 이거를 무슨 용법이라 한다고? 계속적 용법. 말 그대로 관계 대명사 who나 which 앞에 and가 오면 이 and를 무조건 and라고 생각해. 그냥 그리고 이렇게 하면 돼. 다시 하면, 하지만 재생에너지원의 사용은 또한 그것 자신의 결과와 함께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란 말이야. 그리고 require 없네. 요구하다야. 그리고 요구합니다. 이렇게 계속으로 이렇게 쭉 가란 말이야. 계속 가란 말이야. 이렇게. 보통의 관계 대명사면 꾸며주잖아. 이렇게 꾸며주잖아. 이게 아니라 컴마가 있으면 그냥 쭉 가란 말이야. 계속. 그리고 요구합니다. 뭘 요구하냐? consideration. 고려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재생에너지원 만세만 할 거는 아니다, 이 말이야. 보자, 왜 그러냐? 재생에너지원은 포함한다. variety of 다양한 원천. 아까 이거 재생에너지원들은 다양한 원천들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가 나오는 그 원천이 여러 곳이다.
예를 들어 such as 뭐뭐 같은 hydropower 수력 수력 그리고 ocean based technology ocean based 어떤 바다를 기초로 하는 베이스 바다를 기초로 하는 기술 같은 다양한 원천들을 포함합니다. 재생에너지원들은 수력이나 바다를 기초로 하는 기술 같은 다양한 원천들, 다양한 근원들을 포함합니다. 추가적으로 add 게다가 태양열, 솔라, 바람, 이거는 지열, 우리 그 땅속의 그 뜨거운 열을 이용하는 거, 지열. 그리고 바이오매스는 요거야. 에너지로 사용 가능한 생물체, 뭐 이런 거. 이러한, 그러니까 뭐 태양열이나 풍력이나 지열이나 뭐 바이오매스 이런 재생 에너지원들은 또한 그 다음에 요건 중요해요. 뭐뭐에 영향을 주다. 그들 자신의 영향을 준다. 환경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친환경 에너지라고 하지만 그게 100% 친환경은 아닐 수도 있다. 환경에 영향을 준다고. 예를 들어서 수력 발전 댐 같은 거 있잖아. 그거 댐 한번 만들어 놓으면 어차피 상류에서 물이 이렇게 오고 그 댐 속에 물이 저장이 되고 그러면은 그 저장된 물을 조금 물을 열어서 그 물 높이에서 그 낙하 에너지 뭐 그걸 이용해서 발전을 한다. 이거 어차피 계속 물은 내려올 거니까 굉장히 친환경적이겠구나. 재생 가능하겠구나. 하지만 수력댐은 또 영향을 준다. 뭐에? Aquatic Ecosystem. 이게 아쿠아야, 아쿠아 슈즈, 뭐 아쿠아리움, 뭐 이런 거. 수중. 아쿠아가 들어가면 물이야, 물. 수중, 요거 중요해. 에코시스템. 수중 생태계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댐이 한번 만들어지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건데, 여기를 막아버리면, 계속 흐를 때에 비해서 이 인근의 생태계에 엄청난 영향을 주지. 예를 들어서 연어 같은 거 다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와서 알 낳고 죽잖아. 댐이 있으면 갈 수가 없는 거야, 애가. 그 알 낳으려고 몇천 킬로미터를 다시 왔는데 댐이 있는 거야. 그럼 못 돌아가지. 뭐 점프하려고 나름대로 이렇게 용은 쓰겠지만 그게 되나? 안 되지.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더 이상 수력 댐 같은 거를 짓진 않아. 이게 댐이 한번 들었으면 이 인근에 미치는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거든. 지금 저기 충청도에 있는 충주댐 같은 경우, 그 충주댐 만들면서 그 댐 만들고 당연히 이제 물의 높이가 높아지겠지, 이제. 그래가지고 물에 잠긴 마을이 되게 많아, 그 인근에. 물론 이제 뭐 보상을 해주긴 했는데, 보상을 충분히 해줬을 리는 없지. 그 시골집, 얼마나 하겠어. 시골집 그거 뭐 이렇게 뭐, 감정평가 해봐야. 그게 정말 약간의 돈 주고 쫓아낸 거야. 지금 같으면 아마 안 될 거야. 근데 옛날에 막 그 군사 독재 시절 막 그런 거니까 막 나라에서 막 좀 무리하게 막 밀어붙이고 잊어줄 테니까 빨리 딴 데 가. 저는 여기서 조상 대대로 시끄러 나가. 옛날에는 통했지. 지금 시대에는 가능하겠냐? 그러니까 힘들어. 그래서 뭐 새롭게 뭐 이렇게 댐 짓는다는 말 아마 들은 적 없을 거야, 아마 그 82년인가 소양강 댐 그리고 87년 8년 충주댐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우리나라에 댐이 만들어지진 않을 거야. 근데 쓸데없이 이명박이 그 4대강 한다고 그 멀쩡한 강에다가 괜히 중간에 이걸 댐은 아니고 보라 그랬지, 보.
이거 막았어 그냥 보고. 선생님은 다 가봤어. 내가 가려고 한 게 아니라 낙동강, 한강, 영산강, 금강 그 강가 옆으로 자전거 길이 다 조성이 돼 있어. 그래서 힘들지만 광명에서 부산까지 자전거 타고 자전거 길로 갈 수 있어. 선생님은 갔다 왔고 그 맨 마지막 종점이 저기야. 저기 사진에 있는 저기가 부산 맨 마지막 종점이야. 저기 타고 그게 지금 저기 시작점이 저기 인천부터 부산까지 자전거 길이 다 만들어놨어. 우리의 이명박 대통령께서 그건 참 잘했어. 그런데 쓸데없이 이걸 막아가지고. 그래서 그 길을 가다 보면 중간중간에 무슨 뭐가 되게 많아. 근데 아무리 봐도 여기다가 이거를 왜 만들었지 싶은 곳이 되게 많아. 아니 멀쩡히 그냥 잘 흐르는 강을 이걸 왜 막아놨지? 물은 흘러야지. 가둬놓으니까 고이고 썩고 막 그러잖아. 막 악취도 나고 막. 아무튼 정말 쓸데없는 짓 한 거야 내가 보기에. 이런 도를 막 만들어놔. 그냥 옆에 자전거길만 예쁘게 만들어놨으면 얼마나 좋아.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자전거길 다 갈 수 있어. 그래서 부산까지 가잖아? 그 중간중간에 그 인증 도장 찍는 곳이 있어. 그 공중전화 박스같이 빨간색에 그 스탬프 찍는 그 스탬프 다 찍잖아? 그러면 집으로 메달이 와. 메달하고 인증서가 와. 기한은 국토 종주 이거를 하였으므로 합니다 라고 이제 인서가 와. 그리고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이 4개 자전거 길을 다 클리어하면 4대강 종주 인증서랑 메달이 또 와. 그리고 이 4개에다가 동해안 자전거 길 제주도 한 바퀴 삥 도는 234km인가? 제주도를 이렇게 삥 도는 이것까지 다 클리어하면 국토종주 그랜드슬램 그 인증서랑 메달이 마지막으로 집으로 와. 다 공짜야. 다 무료로. 맨 처음에 수첩만 한 권 사면 돼. 국토종주 수첩. 관심 있는 분은 나중에 한번 도전해봐. 힘들면 한 번에 다 안 가도 돼. 선생님도 나눴어 이렇게. 선생님도 충주까지 한번 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그 다음에 차에다가 자전거 싣고 충주에 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 이만큼 타고 다시 충주로 그 왜 시외버스에 자전거를 실을 수 있거든. 싣고 다시 충주로 컴백. 다시 차로 집으로 백. 또 그 다음에는 대구까지 가서 거기서 다시 또 이렇게. 그래서 4번인가 나눠서 한 것 같아. 그리고 맨 마지막 구간은 이것도 기념인데 이제 아들을 꼬셨지. 아빠랑 맨 마지막 구간 한 80km밖에 안 되는데 그 아빠랑 맨 마지막에 한번 같이 갈래? 아빠가 부산에 가서 맛있는 거 사주고 저쩌고 해서 꼬셔가지고 맨 마지막 구간은 아들내미랑 같이 부산까지. 그래서 마지막 가고 저기 가면 이제 그 맨 마지막 구간이니까 저기서 우는 분도 있어. 굉장히 힘들게 한 번에 인천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오려면 빠르게 가면 한 5일 아니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느긋하게 가면 한 일주일 정도 걸리거든. 그 일주일 동안 633km를 타고 온 거야. 그리고 이제 막 굉장히 힘들게 오신 분들, 그런 분들은 저기서 막 감격에 겨워서 막 우시는 분도 있고, 저 현장이 좀 조금 재밌는 현장이야. 저기가 맨 마지막 종점이니까. 아무튼 한번 젊었을 때 도전 한번 해봐.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 자전거 길이기 때문에 중간에 차하고 마주칠 일이 거의 전혀 없진 않는데 그래도 별로 없어. 거의 안전해.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길이 한 98%좀 되는 것 같으니까 갔다 오면 될 거야. 아무튼 그렇대. 그래서 이 수력댐도 수중 생태계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더 최근에는 이것도 현재 완료 수동태. 자, 그런데 identify가 좀 어려운 단어야. 확인하다, 식별하다야. 그거 생각하면 돼. 인터넷 아이디. 나를 확인하는 거. identify. 이거의 명사는 identification. 보통 우리가 왜 신분증이 ID 카드다. ID 카드. 요게 요거야. 요거. ID 요거야. 그리고 최근에는 이 수력댐이 확인되어 왔다. 여기있지? 아까 이게 권장되어 왔다. 이거였으니까 확인되어 왔습니다. significant source. 중요한 상당한 근원들로. 뭐에? greenhouse emission. greenhouse 온실가스 배출. 온실가스. 보통 왜 이산화탄소 같은 거 있잖아. 오히려 친환경인 줄 알았는데 수력발전소가 온실가스 배출의 중요한 원천으로 확인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라? 알고 봤더니 별로 친환경이 아닌 거야.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수력발전 댐은 더 이상 거의 짓지 않아. 근데 이제 중국은 뭐 이렇게 막 전기 생산 때문에 막 댐을 만들고 그것도 막 그 중국의 유명한 산샤댐이라고. 와, 이건 정말 스케일이 어마무시한 이 댐을 만들고 이 안에 이제 엄청난 어마어마한 물이 있을 거 아니야. 어마어마한 면적의 물. 이 면적이 우리나라 절반이래. 그러니까 댐이 가둔 물이 이만큼을 가둔 거야. 이만큼. 이 댐 짓는 거 다큐멘터리로 나왔어. 보면 스케일이 남달라 진짜. 정말 이 대륙의 스케일은 상상을 초월해. 얘들은 장난이 아니야. 얘들을 보니까. 아무튼 근데 그래가지고 뭐 정말 엄청난 대공사를 했다고 좋아했는데 잘 흐르던 강을 인위적으로 막았으니, 물론 잘 막아서 이 댐이 터지지는 않겠지만 이 댐에 가해지는 이 압력이, 압박이, 여기를 막았으니 이 압력이 어마어마할 거 아니야. 근데 공교롭게 이 댐 완공되고 이틀 후에 중국에 대지진이 났잖아. 수천 명이 죽고. 그래서 이 댐과 뭔가 연관이 있지 않느냐 막 이런 말도 막 많았어. 하여튼 아무튼 댐은 더 이상 친환경이 아니야 이제. 그리고 풍력이나 태양열이나 이 에너지로 사용 가능한 생물체,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이렇게 뭐 음식물 쓰레기를 두면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음식물 쓰레기가 부패하겠지. 그럼 여기서 메탄가스가 발생할 거 아니야. 굉장히 그 좀 안 좋은 가스겠지만, 근데 그게 하나의 연료가 되는 뭐 이런 게 바이오매스야. 이런 게. 그래서 옛날에 시골에서는 그 왜 소똥 있잖아. 소의 배설물, 그거를 바짝 말리면 그게 또 하나의 땔감으로 썼대 이렇게. 근데 그게 화력이 세지가 않아. 굉장히 천천히 불 붙고 대신 오래 가는 장비인데, 오래. 이게 잘 안 타니까. 장작 같은 거는 금방 활 타버리고 마는데 이 소의 배설물은 천천히 타니까 겨울에 이제 잠자기 전에 이제 그거를 이렇게 납작하게 이렇게 바짝 말린 거, 그거를 이렇게 아궁이에 이렇게 몇 개 던져놓고 뭐 겨울밤에 주무시곤 했다고 예전에 선생님
할아버지가 말씀해 주신 적이 있었어. 그런 것도 하나의 뭐 바이오 매스겠지. 이런 것도 당연히 이런 것도 또한 부정적인 환경에 영향을 일으킵니다. 뭐뭐 같은 예를 들어 visual pollution, visual 시각적 오염, 공해 그리고 intensive land occupation 집약적인 집중적인 어떤 토지의 점령, 사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들의 인구 그러니까 여기서는 새니까 새들의 개체수의 부정적인 효과 같은 부정적인 환경적 영향을 초래합니다. 하고 보니까 좀 길고 어렵네. 다시 봅시다. 예를 들어 수력 발전은 수중 생태계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더 최근에는 온실가스 배출의 중요한 원천으로서 확인되어져 왔습니다. 풍력, 태양열 그리고 에너지로 사용 가능한 생물체 또한 시각적 오염, 부정적인 토지의 사용 그리고 새들의 개체수에 대한 부정적 효과들 같은 부정적인 환경적 영향을 또한 초래합니다. 그러니까 뭐 재생 가능한 친환경이라고 하는 게 완벽한 친환경은 아니다. 그래서 이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것에 환경에 미치는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 그 다음 2번은 좀 어려워. 2번은 요 프랙티컬은 실용적인이야. 그리고 얘는 방법이야. 실용적인 방법. 그 다음 이거 중요해. 미트는 만나다 말고 혹시 아시는 분? 만나다 말고 이게 충족시키다의 뜻이 있어. 충족시키다. 요거는 요구도 있고 수요도 있고. 그러니까 증가하는 전기 수요를 충족시키는 실용적인 방법들. 뭐 이런 거겠네. 한번 전통적인 에너지원들의 전통적인 에너지 석유, 석탄 원의 사용의 부정적인 영향들. 그 다음 numerous는 수많은 이거야. 수많은 넘버에서 온 거야. 어려워. obtain은 gain이야. 얻다.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을 얻는 수많은 방법들. 이것도 단어 대박이네.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는 효과적인 절차들. 야, 이거 보기만 해결돼도 훌륭하다 진짜. 보기만 해석이 돼도 대단히 훌륭한 실력이다. 근데 어렵긴 해도 여기 나오는 단어들은 다 알아야 돼. 특히 이런 거 충족시키다, 그다음에 뭐 얻다, 절차, 뭐 요구, 수요, 실용적인, 수많은, 그 다음에 부작용. 어차피 다 알긴 알아야 되는 단어들입니다. 하나 더 합시다. 24번 씹기 chew. 그래서 껌 같은 거에 여기에 chewing gum 이라고 되어 있을 거야. 당연히 씹는 껌이라 얘기야.
이 씹는 거는 포유동물한테 당연히 필요한 에너지, 칼로리를 주며 더 높은 수준의 활동과 이동 속도를 유지하게 해준다. 씹는 게 포유동물을 뭔가 도와준다는 것 같은데. 보자. 씹기는 lead to 이끈다. 더 작은 입자 조각 swallow 삼키는 것에, 그러니까 씹는 거는 뭔가 우리가 삼킨 거를 씹고 해가지고 잘게 부수고 나누고 하잖아. 당연히 씹는 것은 삼킨 것에 더 작은 조각으로 이어진다. 더 잘게 쪼개지겠지. 그리고 expose 노출시키다야. expose는. 그리고 이렇게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깍두기가 이렇게 있어. 깍두기가. 그러면 이 깍두기가 지금 노출된 면은 한 면, 두 면, 세 면, 네 면이잖아. 근데 이거를 쪼개. 이렇게 되면 8면이 노출되는 거지. 더 쪼개면 16면이 노출이 되겠지. 최대한 쪼개면 쪼갤수록 그 음식에 노출되는 면이 많겠지. 이 안에 있던 면이 쪼개고 갈라지고 하면서 노출되겠지. 그러면 노출된 표면의 지역들은 digestive, 요 digest까지가 소화하다, 소화시키다야. 얘는 뭐라고 돼? 얘는 엔짐, 효소, 소화 효소. 뭔가 소화 효소가 행동을 해. 작동을 해. 그러면 이제 쪼개기 전에는 소화 효소가 여기에만 달라붙을 수 있는데, 이걸 쪼개주면 소화 효소가 요런데, 요 면에 더 쪼개면 이쪽 면에 많은 노출된 표면에 소화 효소가 달라붙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씹으면, 그래서 왜 어른들이 꼭꼭 씹어라 말씀하시는 게, 계속 노출되는 면을 잘게 씹어서 노출되는 면을 많이 만들어라. 그래야 소화 효소가 달라붙을 수 있는 면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소화가 잘 되고 쉽게 되고 빨리 되겠지. 그리고 다시 하면, 씹기는 삼킨 것의 더 작은 조각들로 이어진다. 하나. 그리고 씹기는 소화 효소가 작용할 수 있는 더 많은 노출된 표면의 지역으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이어진다가 두 개야. 첫째가 삼킨 것의 더 작은 조각들로 이어지고, 그리고 소화 효소가 작용할 더 많은 노출된 표면의 면적, 표면의 지역으로 이어진다. 둘. In other words, 반드시 알아야 돼. 달리 말하면, in other words, 달리 말하면,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나오면 다시 한번 설명. 달리 말하면 그것은 의미합니다. 뭘 의미하냐? Extraction of more fuel. Extraction, 추출, 뽑아내기. 커피 머신에서 이렇게 그 커피 뽑아내는 거. 이게 이거예요. 더 많은 연료의 추출을 의미합니다. 쪼개면은 노출되는 면적이 많아지니까, 그러면 소화 효소가 달라붙고 많이 달라붙으면 당연히 소화 효소가 거기서 더 많은 에너지를 뽑아내겠지. 그래서 왜 아기들 보면,
특히 아기들은 막 이렇게 뭐든지 막 입으로 집어넣으려고 하잖아. 이렇게 막 잘 모르고. 예를 들어서 콩 같은 거 아기가 삼키잖아. 그러면 얼마 있다가 응가로 나오면 그 콩이 소화가 거의 안 되고 약간 쭈글쭈글한 모습을 그냥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런 거는 아기가 소화를 거의 못 시킨 거지. 그러면 그 아기는 그 콩으로부터 에너지원을 거의 추출하지 못한 거지. 이렇게. 근데 그거를 잘게 쪼개면 아마 그 몸속에서 다 소화가 끝나고 에너지 추출이 다 돼버릴 거야 아마. 그럼 그 말은 결국 그 음식으로부터 더 많은 에너지의 추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raw material, 요 low가 날것에 가공하지 않은, 그래서 raw fish가 날생선이야. 그래서 날것의 재료, 원료야 원료. 달리 말하면 그것은 더 많은 연료의 추출과 그리고 원료들 뭐로부터? 마우스. 한 입의 음식으로부터 더 한 입의 음식으로부터의 더 많은 연료와 그리고 더 많은 원료의 추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장이 여기에 이렇게 넣어놓고 다음 글의 흐름상 이 문장이 들어갈 알맞은 위치는 뭐냐? 라고 20년에 2학기 기말고사로 소아고등학교에서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중요하다. 이거 맴멀 아니야. 매멀이야. 매멀. 포유동물에게 이것은 특히 중요하다. 왜? 그들은 그들의 신체를, 여기서 히트는 동사야. 열내다. 가열을 해야 하기 때문에. 포유동물은 체온을 일정한 상태로 유지해야 되니까 늘 몸을 온도를 높여야 돼. 체온이 떨어지지 않게. 그래서 우리 왜 저체온증으로 시간 오래되면 죽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포유동물한테는 더 많은 연료와 원료의 추출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반대로 포유동물이 씹지를 않아. 그러면 똑같은 양을 먹어도 추출을 많이 못하지. 그러면은 그 체온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음식을 먹든지. 근데 뭐 그렇게 음식이 뭐 천지에 널려 있고 그러진 않잖아. 그러니까 열심히 씹어서 노출되는 면적을 많이 만들어서 소화 효소가 잘 작용하게 해서 더 많은 원료와 연료를 뽑아내고, 그래야 그걸 가지고 신체의 체온을 높이고, 그러니까 포유동물들한테는 이 씹기가 대단히 중요하다. 생선은, 물고기는 이빨 같은 거 없는 동물 있지. 우리가 흔히 먹는 우럭 같은 거 없지. 이빨. 참돔은 있지만 날카로운. 갈치 있지만 뭐 우럭 같은 거라든지 이런 애들은, 메기 같은 애들 이빨 없지. 그냥 뭐든지 그냥 꿀꺽 삼키잖아. 걔들은 체온을 높일 필요 없지. 파충류들도 이빨이 있는 애들이 별로 없지. 개구리 이빨 없지. 거의. 걔들은 우리처럼 항상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야 되지 않으니까. 이 씹는 게 포유류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구나. 씹는 거는 줍니다. 포유동물들에게 에너지를 줍니다. 무슨 에너지? 액티브, 활동적이 되는데 필요한 에너지. 그 다음 이거 not only A
아니라 비도. 여기는 날 하지 말고 낮이라고 해. 낮 동안뿐만 아니라 추운 밤 동안에도 활동적이 되는데,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여기도 and를 기준으로 to잖아. 낮뿐만 아니라 차가운 밤에도 활동적이 되는데 필요한 에너지, 그리고 더 추운 기후와 장소에 사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줍니다. 어떤 장소? 변화하는 온도를 가진 장소. 그리고 그것은 허락합니다. 그들이 sustain, 유지하도록 허락합니다. 뭘 유지하냐? 더 높은 레벨의 활동을 유지하도록 허락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travel speed, 그 여행 이동 속도. 커버는 물론 덥다인데 만약에 이만큼이 예를 들어 10km야. 그러면 내가 걸어서 출발해서 내가 걸어서 여기를 가면 내 발자국이 이 땅을 덮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커버는 가다, 이동하다의 뜻이 가능합니다. 다시 하면 그것은 그들에게 허락하는데 두 가지를 허락이야. 첫째, 더 높은 레벨의 활동을. 둘째, 이동 속도를. 뭐 하는데, 뭐 하기 위한 이동 속도냐? 첫째, 더 큰 distance, 거리를 가기 위한 속도. 하나. 둘째, to avoid predator. 이게 왜 없어? 천적. 그리고 천적을 피하기 위한 이동 속도. 셋째, capture prey, 먹이를 캡처 해야 되니까 먹이를 잡아야겠지. 그리고 마지막, maintain care for their young, 그들의 어린, 즉 그들의 새끼를 만들고 그들의 새끼를 돌보기 위한 이동 속도, 이런 것들을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잘 씹으니까 좀 더 많은 에너지를 음식으로부터 얻을 수 있으니까 더욱더 활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더욱더 활동적으로. 에너지를 음식으로부터 최대한 많이 얻으니까. 그러지 않으면 배고파서 뛰지도 못하고, 배고파서 먹이를 잡지도 못하고, 맨날 배고프고 막 이러면 뭐 새끼를 돌보거나 먼 지역을 가거나 이럴 수가 없겠지. 포유동물들은 살 수 있다. 어디에서? Incredible variety of habitat. 아까 했던 거, variety of, 다양한 이라고 했지. Incredible, 놀라운, 믿을 수 없는 다양한. 이게 왜 없어? 없네. 믿을 수 없는 놀라운 다양한 서식지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치? 저 뜨거운 사막에서도 살 수 있고, 네팔 히말라야에서도 사람이 살고, 알래스카에서도 사람이 살고 하잖아. 아니면 아마존 그 깊숙한 정글에서도 살 수 있고, 태평양 섬나라에서 살 수 있고. 포유동물은 엄청난 다양한 서식지에서 살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왔네. 아틱이 북극이야, 북극. 그래서 여기에 저기 북극해 밑에 아틱이라고 써있지. 북극해 밑에 여기, 그게 북극. 요 앞에 다시
앞에 엔트가 붙으면 요거는 남극. 요거는 그 북극의 툰드라. 나왔네. 그 남극의 유빈. 막 떠다니는 얼음 같은 거. 그리고 깊은 심해와 높은 고도의 산 꼭대기. 그리고 레인포레스트, 열대우림에서 사막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다양한 서식지에서 포유동물은 살 수 있다. In no small measure. 어느 정도는 이건 안 중요해. 바로 이빨 때문에. 포유동물이 아무리 척박한 환경이라도 살 수 있는 건 바로 이빨. 그 이빨로 인한 씹기. 이걸 통해서 최대한 많은 연료와 원료를 추출하고 뽑아내고 얻어내고, 그래서 더 높은 활동성을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자신의 체온을 높일 수 있고. 씹는 게 이게 단순한, 우리는 그냥 씹고 뜯고 맛보고 이건 줄 알았는데, 이게 포유동물한테 이 씹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이 글을 통해서 알 수 있겠지요. 그래서 씹기는 포유동물한테 필요한 에너지를 주고 더 높은 수준의 활동, 그리고 이동 속도를 유지하게 해준다. 그러고 보니까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생물은 다 포유동물이네. 새들 빼고 빠르게 이게 움직이고 막 하는 것들은 거의 다 포유동물이네. 그러네. 따지고 보니까 뭐 치타 뭐 이런 애들 다 거의 다 포유동물이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애들은. 포유동물 아닌 개구리 이런 애들은 그렇게 빠르지 않지. 메뚜기 별로 안 빠르지. 이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씹기에.